주도주는 싸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흐름이 유지될 때 사는 게 나는 정답이라고 생각해. 주도주의 좀 매수 타이밍은 나 같은 경우는 이건 뭐 그냥 내 기준이야. 안녕하세요. 뭔니? 간만에 조선족 오르잖아. 기분 좋지 않나? 약간 자린고비 물에 밥 말아 먹고 이거 한번 보고 소고기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진수성찬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그냥 물에 밥 말아 먹어도 이거 보고 있으면 배가 부르죠 그냥. 배가 부릅니다. 그나저나 유튜브 6주년 축하드립니다. 그니까요. 벌써 6주년이 됐다고 아침에 갑자기 지난 영상 내가 언제 올렸지?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러 갔는데 갑자기 6주년이라는 거야. 그래서 세월이 벌써 이렇게 지났나. 그때부터 보셨던 분이 아직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아있다면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저 있지 않아요 저 처음부터 구독하고 있던. 그러니까 이제 저도 여기 머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흰머리가 파릇파릇하게 진짜 나고 있는 중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같이 늙어가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장 혹시 좀 보셨어요? 뭐 전반적으로 장 보고 있고 며칠 전에 이제 하이닉스 트레이딩 하려고 잡아둔 물량들 좀 정리하고 딱히 요즘에 트레이딩 하는 것들은 뭐 하이닉스, 로빈후드, 이더리움은 트레이딩하러 들어갔다가 같이 투자 중이고 그 정도 느낌으로 지금 장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장세는 여전히 계속 우상향하는 것 같다. 근데 어제 하이닉스가 ADR 발행? 그것 때문에 갑자기 6%인가? 쭉 오르던데 뭐예요 그게? ADR이 그거 아닌가? 미국 투자자들이 이제 해외 기업 주식을 미국 시장에서 좀 편하게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좀 증권이라고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이게 무엇을 뜻하냐는 건데 결국 자금의 선행 지표겠지? 미리 해외 자금들이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좀 그런 자금 흐름을 반영하는 내용인 것 같고 메모리 가격, AI 수요, 반도체 업황 관련 이런 뉴스는 아무래도 미국이 조금 더 빠르게 가격에 반영하다 보니까 결국 ADR은 한국의 이제 SK 하이닉스 이제 본주가 연결되어 있잖아. 그래서 ADR이 강하게 오르면은 다음날 한국 시장은 갭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고 하이닉스 ADR이 강하다는 거는 미국에서 반도체 AI 센티먼트가 먼저 살아났다. 뭐 이 정도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 국장에서 원래 그 넥스트레이드가 없을 때는 좀 잘 먹히던 매매 방법이 있었는데 미국 시장에서 크게 오르고 한국 시장에서 갭상으로 그걸 반영하면은 주식 선물로 일부 숏포지션을 잡아주면은 갭상할 때 이제 대부분 차익 실현이 나오거든. 이렇게 시총 큰 종목 같은 경우는 뭐 5% 이상에서 쭉 10%까지 달리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확률적으로 한 1, 2%는 좀 내려주거나 그런 패턴들이 있어서 자주 써먹었는데 넥스트레이드가 나오고 나서는 좀 그런 매매 흐름이 없어져가지고 그런 알파가 좀 사라진 게 좀 아쉽긴 하지. 그래서 ADR은 그냥 특정 섹터에 대한 수요, 센티먼트 그 정도의 시장 심리에 좀 반영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냥 약간 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좀 더 거래하기 편해진 그런 느낌 정도인 걸로 느껴지는데 저는 그 정도지. 뭐 엄청나게 뭐 가치를 부여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저도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나 잘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개돼지처럼 단타나 치고 있고 원래 단타꾼이잖아요. 진짜 이런 멍청한 짓을. 그래서 좀 약간 이어지는 건데 네. 주도주 지금은 뭐 반도체나 전력 조선 같은 거 계속 좋다 하잖아요. 좋다 해서 사고 싶은데 주가는 이미 또 너무 올라 있고 비싸지만 또 계속 좋다 그러고 이런 건 도대체 언제 사야 돼요? 언제 살 수 있어요? 뭐예요 이게? 모르겠던데. 모른다는 표시였어요? 보통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는 주도주를 놓쳤다는 이제 두려움 속에서 많이 좀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포모도 일부 좀 있는 것 같고. 그쵸. 근데 주도주는 싸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흐름이 유지될 때 사는 게 나는 정답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주도주의 좀 매수 타이밍은 나 같은 경우는 이건 뭐 그냥 내 기준이야. 이번에 내가 멤버십에서도 이제 하이닉스를 21선 이탈할 때 매수해봐도 되지 않겠냐. 주도주의 첫 번째 21선 이탈은 다시 한번 21선 트라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21선 이탈했을 때 좀 분할로 매수해보는 전략이 단기간의 전략에서는 시장 리스크에 조금 덜 노출되면서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나는 매수해서 이제 21선 근처에서 한번 팔고 그리고 21선 위로 어제 다시 올라와서 다시 매수해서 오늘 조금 팔고 그런 짓들을 이제 의미 없이 좀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21선 눌림 전략이지. 강한 주도주일수록 이제 21선이 매수 타점이 되는 경우가 좀 있지. 기관 외인들의 단기 평균가가 그 부근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 정도가 일단은 주도주의 그 단순한 기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대 양봉, 장대 연봉 이런 거 있잖아. 장대 양봉 후에 이제 뭐 3에서
3일에서 5일간의 조정, 그때 이제 단타 세력이 좀 빠지고 공포 매도가 일부 차익 시장에 나올 때, 그때 이제 5일선, 11선 근처에서 받아서 다시 이전 고점에 팔거나 계속 들고 가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짧은 타임프레임에서 먹히는 주도주 트레이딩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정성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빠져야 할 뉴스가 나왔는데 안 빠질 때, 그때가 이제 기간 조정일 때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재도 가격이 버텨주는 구간들,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내가 로켓랩을 매수하려고 대기하다가 멤버십에 잠깐 언급을 했었어. 동근이 형이랑 이번에 3분기 때 얘기하면서 동근이 형이 뉴트론이 이번에 발사 일정이 조금 연기되면은 아마 주가가 좀 많이 빠져주면서 매수 타이밍이 될 거고, 결과적으로 내년에는 주가가 이전에 로켓랩이 한 7, 80불 갔다가 지금 한 뭐 40불, 45불 사이였는데 뭐 한 40% 빠진 거지. 그랬을 때 뉴트론의 이제 발사 일정이 연기되면서 그걸 반영하면서 이제 주가가 좀 내려앉았고, 그럼 결국 연기됐다는 건 다시 한다는 거잖아. 그쵸. 그럼 그 기간 때 이제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기대감으로 다시 센티가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하나의 차익 실현 구간이 나오고, 그래서 발사 일정 전에 한번 차익 실현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실패하면 다시 한번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패하면 여기서 왜 기회해요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핵심은 결국 성공시킬 거다. 그러니까 미국의 우주 산업은 되게 좁고, 그냥 스페이스X 팀이 여기도 가고 블루 오리진에도 가고 스페이스X에도 가고, 서로 상호 경쟁 관계가 아니라 거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워낙 좁은 섹터이기 때문에 너 실패했어? 내가 좀 가서 도와줄까? 그래요? 이런 식으로 많이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서 로켓랩에도 그런 일이 당연히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이야기를 동근이 형이 해줘가지고 되게 합리적이다. 그래서 좀 그 일정들을 이제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좀 보고 있었는데, 조금 매수를 걸었는데 되게 조금만 체결되고 거의 한 20% 올랐어, 저점 대비. 그래서 좀 아쉬운데 해가지고 다시 좀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멤버십에서 그런 언급을 했었지. 실제로 뉴트론 발사 일정이 연기됐고 매수 타이밍이어서 한 21선 근처로 이제 가격이 올라와서 좀 매수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하고, 근데 누군가 샀어. 그래서 나는 못 샀는데, 이제 많이 못 샀는데 누군가 샀더라고. 그래서 개꿀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년 뭐 1, 2분기쯤에 다시 발사 일정이 나오고 그때 차익 실현을 하는 투자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주도주에서 일정을 기반으로 한 조금 더 그 특정 종목에 대한 추세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매수 타이밍을 좀 짜보는 전략? 그건 하나의 재미있는 실험이니까, 뭐 내년 1분기, 2분기 때 로켓랩의 시세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주도주는 싸다 그러면 주도주가 아니거든. 비싸야 주도주. 그러니까 그 이후에 돈이 계속 들어오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렇다 보니까 주도주는 싸사 비팔이 아니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게 좀 주도주 거래에 맞는 흐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지. 제 스타일이 아무래도 건강님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게 좋다라고 하시지만 전 늘 비싼 걸 못 사겠더라고요. 그치, 건영이 나랑 좀 스타일이 다르지. 네. 확실히 쌀 때 들어가서 존버하고 개 두드려 맞고 그냥 몸방하고, 그러고 이제 1, 2년 뒤에 차익 실현하는 네, 이런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올해 초반에 인기를 끌었던 K뷰티를 지금 노리고 있거든요. 요거 지금 기회 같은데 동강님 생각에는 어떠신가요? K뷰티는 이전 흐름을 보면은 살아날 때 굉장히 강하게 살아나는데, 네. 왜 지금 화장품 업종의 주가는 아직 살아나지 못했을까? 이유는 난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해. 과거에도 내가 화장품을 잘 못 담았던 이유는 업종의 전체 시가총액이 너무 좀 작다? 그러니까 화장품의 업황 자체는 좋고 글로벌로 잘 워킹하는 건 알고 있겠는데, 주식시장에서 의미있게 움직이려고 하고 변동성이 조금 적으려면은 업종 자체가 좀 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말은 이제 브랜드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커져야 업종 밸류체인이 전부 같이 상승하면서 좀 가야 되는데, 그 정도의 스케일이 좀 안 나오는 것 같다? 그 과정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나는 전체 시가총액이 좀 적으니까 오히려 매력이 없어 보여요. 좀 묵직해야 이제 좀 끈질기게 가져갈 텐데, 아무리 내가 뭐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한다 해도 좀 부담스럽더라고. 옛날처럼 뭐 이제 계속 그걸 붙잡고 트레이딩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면에서 전체 시가총액이 좀 커지고 그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특정 섹터에 조금 돈이 의미 있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부담이 없어야 되는데, 글로벌에서 한국 화장품 뭐 섹터 사고 싶어도 찔끔 넣으면 다 튀어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는 섹터여서 오히려 좀 돈이 쏠릴 때 확 몰리면 주가가 너무 세지고 빠질 때 확 빠지고, 또 그런 거 빠르게 대응할 것 같지만 또 그렇진 않거든. 트레이딩 할 때는
때는 그러는데 작곡할 때는 그냥 편안한 거 좋아해가지고 상장사들의 좀 개수가 너무 적고 인디 브랜드들이 섹터 풀 자체가 아직 전체 시총이 아직 크지 작다? 못해서 그래서 어쨌든 이번 KBT의 부흥은 이제 글로벌로 가가지고 의미가 좀 있는 당연히 수준인데 수요는 당연히 압도적으로 크지. 주식시장에서 근데 받쳐줄 이런 브랜드사가 대장주가 마땅히 안 떠오르는 거? 뭐 그중에 APR이 좀 대표하긴 하지만 그 와중에도 좀 작다고 생각하고 그나마 이제 신세대 인디 브랜드는 이제 APR, 달바 글로벌 이런 거 있잖아. 네네. 두 개 합쳐서 11조인데 아직 업종 전체가 조금 작다 보니까 수급 충격에 조금 휘둘리기가 쉽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을 조금 회피하는 투자자들한테는 업종이 좋은 거 알겠는데 담으려는 매력도가 좀 사라지는 것 같고 그리고 아무래도 소비재 쪽이다 보니까 특정 사이클 끝나면 갑자기 확 또 가라앉는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런 롱텀으로 보는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아직 가벼워 보일 수 있다? 확실히 뭐 산업 자체가 좋은 거랑 주가는 같이 가는 건 아니네요. 이런 거 보면. 근데 이제 요 내용 관련해서 이제 화장품 쪽에서 1티어 애널리스트 분이 있는데 네. 박종대 애널리스트가 있어. 네네. 그분은 이제 화장품만 이제 거의 10몇 년 애널리스트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옛날부터 했어. 근데 박종대 애널리스트 분이 화장품 관련 책을 쓴 게 있거든. 네. 그래서 화장품 섹터에 투자한다 그러면 그 책을 꼭 읽어보길 많이 권하는데 어. 근데 그 책이 약간 요약된 버전이 이제 PDF 파일로 있어서 옛날에 쭉 읽어봤는데 굉장히 인사이트가 깊으시고 그분이 생각하는 화장품 업종이 지금 커질 수 있는 시점 그리고 주가가 조금 의미있게 반등해주는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 봤는데 내년 26년에 상장 이벤트가 화장품 업종의 레벨업 트리거가 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 읽으면서도 굉장히 그럴 수 있겠다. 내년에 구다이 글로벌이나 비나우나 이런 것들이 상장 예정인데 특히나 이제 구다이 글로벌 같은 경우는 뭐 조선민영, 스킨천사 이런 거 들고 있는 회사잖아. 네네. 그럼 브랜드 포트폴리오 기반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모두 갖고 있다 보니까 좀 화장품 전체 섹터에 대한 수급이 쏠릴 수 있는 그러니까 구다이 글로벌의 상장 이벤트와 맞물려서 지금 눌려있는 화장품 주식들의 리바운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논리인데 뭐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나는 화장품 업종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조선 미녀가 아니고 한국 조선의 향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좀 상장해야 이제 업종 시장 커지고 그래야 좀 주식시장은 화장품 업황을 이제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업황이랑 가격이 조금 아직 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두 가지가 다시 시장에서 주목받는 순간 다시 의미 있는 섹터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지. 그 와중에 주도주가 조금 늘려줘야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너무 세요. 가는 친구들이. 그러니까 좀 그런 시장 분위기가 현재 상황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고요. 26년도에 머니크루즈 함께 많이 하시죠. 열심히 하고 있으니 응원해주세요. 안녕. 이름이 머니크루즈예요? 머니크루즈 뜻이 뭐예요? 이제 크루들을 모아왔고 그 큰 배에서 파도 타고 막 목적지를 향해 가는 거잖아. 목적지 하나야. 돈. 돈. 어쨌거나 버는 거. 어떠한 가치도 없다. 돈 버는 거. 저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같이 이 배가 침몰되지 않게 잘 관리하는 바람을 좀 느끼고 물고기 많으면은 중간에 우리 좀 어망덤 좀 펼쳐보고 그런 과정들을 상상해 보니까 좀 머니크루즈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데일리픽 예를 들면은 지금 현대중공업이 뭐 한 10몇 프로 오르고 있는데 이거에 관한 뉴스가 뭐였는지 내일 이 주식이 어떤 리스크를 갖고 있을지 뭐 시나리오라든가 음성이나 혹은 짧은 텍스트로 공유해주는 유튜브에서는 못하니까 제가 어쨌든 밥 먹고 하는 게 이거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그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들 중에서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걸 같이 보는 중간 코너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주식을 들고 있는지 그 포지션을 같이 월간 단위로 공유하면서 편입편출 당연히 있을 거고 그 안에서 비중 조절도 당연히 있을 거고 처음 타시는 분들은 약간 항해가 거칠 수 있으나 재밌을 수는 있다. 원래 이제 배가 흔들리고 이제 막 이렇게 거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좋아하실 만한 분들이 충분히 있을 것 같고 거친 컨텐츠의 맛, 좀 더 날 것 그대로의 통깡, 강민훈 이제 보시고 싶은 분들은 아마 오늘 이 배에 타면은 경험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배 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